I'll try one more time. Why not? I wonder if it's because he doesn't know how much space is in front. Yeah, that's the main issue. Is that what it is? Yeah. Oh. That's the way to do it. That's the way. Oh. It's gonna do it, dude. It's gonna do it. No. Oh my god, it's gonna do it. Wow, it's so close behind. It's close. It did it. Wait, hold on. I gotta make sure in the front. Yeah, it's clear. Dude, it did it. Wow. Third time's the charm. Third time's the charm. 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Just keep buying. 제가 한 달 좀 넘게 좀 쉬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좀 이직을 하고 회사에 적응을 하느라 뭐 다른 영상도 만들 수 없었고 테슬라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한 달 정도 다니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이제 들어와도 될 것 같아 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뭐 최소 3년, 최대 7년간 테슬라 영상을 꾸준하게 올릴 예정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X나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참조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안전하게 이제 뭐랄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저는 테슬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는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최근에 결론을 내렸던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여기에 대한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관심 있는 기업이 생기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이 한 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 바라지는 않겠지만 제일 윗단에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시정에 25조 달러라고 이제 만약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25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FSD가 있습니다. 이건 5조 달러입니다. 네,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30조 달러라는 게 생각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다.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 30조 달러면은 이거 두 개만으로도 30배를 갈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전기차 부분이 있지요. FSD는 지금 버전 13 버전에서 미국을 봤을 때 어마무시한 정말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분들이지만 이거 역시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것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 내년에 좋은 모델, 저렴한 버전의 모델이 나올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모델 Y, 주니퍼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차징,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아마 어마무시하게 이제 ESS에 대한 매출이 급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이 상승하는 ESS가 매출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좋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있을 때 옆에 있는 바로 리튬 정제 공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테슬라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만 일단은 데이터 센터, 즉 칩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안에 있는 전기차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테슬라가 직접 했다는 건데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이 데이터가 도로주행 하는 데 있을 때 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진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만드는 공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 뭐 모든 걸 설명하기 그렇다면 이 한 장을 보여주면 모든 게 설명이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V12 버전에서 2024.45.32 FSD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월 연말에 약간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선물 보따리처럼 주는데요. 이번에 놀라운 것이 신호등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화살표, 바닥의 화살표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퍼포먼스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한국에 FSD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세 가지를 꼽자면 일단 비전 자동 주차입니다. 즉 자동차 가다가 이렇게 P에 딱 찍으면은 주차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핸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주차를 잘하고요.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 ASS 멀리서 이렇게 차량 호출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도입이 된 건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플워치가 시계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동차 키 역할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을 일단 먼저 이야기 드는데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상위 5%가 50.50%입니다. 1년간 수익률이. 하지만 올해 저는 65.30%로 네, 상위 5%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 역시 상위 46.9%인데요. 저는 64.47%로 네, 5%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외쳤던 건데 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저는 3년, 7년 네까지 뭐 최대 7년 뭐 그 이상도 바라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7년까지 투자를 꾹 한다면은 수익률은 뭐 최소 꽤 많은 10배 이상을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익은요. 일단 4,723만 6,211원 정도의 수익이고 곧 1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반영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1억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금 몰빵 계좌의 수익률은 지금 140%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전부터 월세를 와서 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에 전세를 간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거를 빼서 주식에 투자하고 월세에 들어가서 산다는 자체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믿기지 않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가가 108불까지 빠지고 마음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익률 140% 그러니까 전세금이 복제가 됐다고 보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환차손익이 거의 4,100만원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좀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3년, 7년까지 부동산은 저는 대출을 안 끼고 네, 주식을 좀 팔아서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그냥 한 큐에 다 살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투자를 했던 건데 2년 만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환율이 오를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1,500원 이제 최근에 1,486.7원 정도를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이 환율이 굉장히 오르면요 내년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환율이 오른다는 그 자체가 저희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이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입장으로서는 제가 받는 월급이 시간별로 점점 똥값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환율 참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저같이 개인적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근데 그 부동산도 강남 상구 이런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다거나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빈부격차가 이제 더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환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 뒤에 T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 근데 이것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테슬라의 특허들입니다. 즉 LLM에 집중했던 거는 구글, 오픈 AI입니다. 하지만 이 신경망에 집중했던 거는 테슬라, 엔비디아입니다. 이 신경망에 집중을 했다는 거는 LLM은 어떻게 보면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 하지만 이 신경망은 낮은 지연, 에너지 소비를 줄임. 즉 테슬라 같은 게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 사람의 안전이 이제 답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지연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했는데 제가 볼 때 현실 AI의 선두는 아마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뭐 요즘 많이 뛰는 뭐 팔란티어 뭐 등등등 있지만 저는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테슬라,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엔비디아는 왜냐? 네, 저희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주는 회사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FSD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요. 테슬라 차님의 X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22년, 23년, 2024년에는 엄청난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짜기보다는 이게 직접 컴퓨터가 짜는 걸로 넘어가면서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 연말에 보면요. V13 버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V13.2.2 네. 머스크가 이제 X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매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 버전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요. 13 버전을 넘어갈수록 사람들이 더 쇼킹해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즉 2025년 상하이 메가 팩토리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아마 공정률 100% 완공이 될 거고요. 내년부터 ESS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건데 거기 합쳐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33개 메가팩을 칠레 북부에 설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매출, 이 ESS가 폭발할 거고요. ESS 저장 장치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머스크 보시다시피 H백 그래픽 카드 보유 순위가 메타가 35만 개, XAI가 10만, 그리고 테슬라가 3만 5천인데 보시다시피 연말에 거의 9만 개 육박하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AI가 2025년 말까지 개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 네, 지금 현재 개별 인간은 초월했다고 보고 있고요. 27년 또는 28년 모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030년 모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확률이 100%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픽카드 센터가 무서운 그래픽카드 센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거 보시다시피 저희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기간이 7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이미 초월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현재 캐나다에 630개 이상의 스톨, 50개 이상의 사이트가 내년 캐나다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0개의 슈퍼차저가 오픈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 커넥터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한정이 아니죠. 한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슈퍼차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진율도 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이 되기 전에 이번에 12월 23일 날 기가 상하이 공장 물량 완판되었다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 200대 생산 캐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바로 신규 모델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델 Y의 업그레이드 주니퍼가 나오면 또 가히 폭발적으로 생산을 할 거고요. 예전보다 모델 Y 초창기보다 다른 게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죠. 그리고 독일에도 있죠. 상하이에 있죠. 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언론은 좀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69만여 대 리콜인데 이게 과연 리콜일까요? 리콜은 차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69만 대가 됐든 100만 대가 됐든 600만 대가 됐든 상관없이 업데이트 한 방으로 그냥 해결됩니다. 즉 이게 리콜 통지서가 뜨기 전에요. 이미 OTA가 오고요. 그리고 사전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돼버립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미 해결이 됩니다. 무슨 버전에 해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웃길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이버 트랙이 얼마나 튼튼하다면요.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랙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튼튼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의 세 번째 9,000톤 기가 프레스 신규 기초 건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네. 이것도 테슬라 욕 많이 먹었죠. 어떻게 차체를 찍어내냐? 찍어내서 만약 고장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걸 해서 생산 속도도 높였고요. 그리고 공정에 대한 속도가 높이니까 차량 생산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시간별로 엄청나게 많은 완제품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걸 계속 팔아제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주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압축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기여를 한다고 보시기 될 것 같고요. 9,000톤의 세 번째 기가 프레스 신규 기초를 건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장을 계속 꾸준하게 확장을 하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에 25년에는 또 수익이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